경찰 뉴스고요. 전월세 상한제까지 도입 논의, 재산권 침해 등 진통 예고. 전월세 상한제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이 전 단계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에 일단 전월세 상한제 도입이 있긴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들은 지금 임대 사업자들 같은 경우는 5%씩 지금 계약할 때마다 또 올리지 못한다는 조건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것들 같은 경우는 임대 사업자뿐만이 아니라 일반 이런 세를 주는 세대에도 적용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이게 왜 나오게 됐냐면요. 지난번에 나왔던 이제 그 계약갱신 청구권이라고 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2년이 의무 계약 기간인데 세입자가 한 번 더 요구하게 되면 2년을 더 연장해서 4년을 살 수 있게 하는 제도였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들이 계약을 할 때 집주인이 이전 전세금보다 많이 올리게 되면은 이게 2년을 하든 4년을 하든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좀 이게 임대비를 올리지 않고 쭉 가게 하겠다는 취지인데, 그래서 이제 전월세 상한제가 도입되지 않으면은 이제 그 제도가 실효성가 없는 것들이죠. 결국은 같이 팩지로 갈 텐데, 결국은 이제 이것들을 이제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이제 뭐가 문제가 되냐면요.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게 뭐죠? 일단 매매가를 낮추겠다. 그쵸. 네. 그다음에 전세가를 낮추겠다. 그러면은 이게 보세요. 이 전세를 공급해주는 다주택자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럼 다주택자들은 왜 다주택자가 됐을까요? 복지 사업을 하고 싶어서? 말씀해 주세요. 결국은 이 부동산으로 돈을 벌겠다고 하는 것들이잖아요. 그게 뭐 월세든 아니면 시세 차익이든, 대부분 아마 전세를 주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월세를 받지 않기 때문에 시세 차익이 나지 않을 아파트를 사진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시세 차익이 나지 않는 아파트를 사서 전세를 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상식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다주택자가 되지 말라는 의미가 돼요. 그게 정부가 바라는 방향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네. 세입자들이 왜 집을 안 살까를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 집을 세입자들이 사서 실거주자가 돼야 되는데, 또 그건 또 아니거든요. 왜 아니에요? 가격이 내려가면 사시겠죠. 만약에 아파트가 가격이 빠지고 있을 때 네. 집을 사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더 빠질까봐 못 사죠. 그러니까 이게 집 가격이 올라가지 않으면요, 다주택자뿐만이 아니라 1주택자들 집을 못 사요.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1주택자도 그냥 공공주택이랑 이런 거 들어가고 싶어 하겠죠. 그렇게 되면은.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들이냐면은, 세상에 상식이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존재들이 왜 존재하는지에 대한 전혀 고찰이 없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냥 뭔가 하나를 해결하려다 보니까 그 해결 방법이 엉뚱한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단순히 시세가 올라가지 못하게 막는 것들은 저는 어불성설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인플레이션이 진행되잖아요. 그럼 물가가 인상되는 것들을 막아야 되고, 그러면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소득이 올라가는 걸 막아야 돼요. 그러니까 아파트 시세, 이런 주택의 시세라는 것은 소득의 증가와 비례하는 것들이거든요. 절대로 소득이 올라가지 않는데 주택 가격이 올라가지는 않아요. 근데 지금 소득은 계속 올라가는데 나머지 것들은 가만히 있어라라고 얘기하는 것들, 특히 이제 이렇게 막 공산품처럼 찍어낼 수 없는 주택 같은 경우는 한정된 재화잖아요. 당연히 가격이 올라가는 건 당연한 것들인데, 그것들이 무서워서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좀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정책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개인적으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문제는 뭐냐면은 이것들은 할 수 있는 입지들이 아마 이제 그렇게 센 입지들, 인기가 많은 입지들일 텐데, 그 입지들은요, 아마 이 제도를 한다 하더라도 계약할 때 전세금이 엄청 뛸 거예요. 할 때마다. 물론 계약 기간 동안에는 전세금이 못 뜨겠지만. 근데 그 외 지역들은 이것 때문에 또 피해를 또 볼 겁니다. 가격이 더 빠질 거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아마, 일산 같은 경우는 더 피해를 볼 수 있어요. 지금도 거래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규제 지역으로 묶여 있어서 거래가 안 되는 지역들이 있는데, 거기다 이것까지 하게 되면 더 심하게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아마 이것들은 한번 시뮬레이션 해보시고, 앞뒤 영향 관계들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지를 한번 테스트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면서 그런 제안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그리고 세입자 입장에서는 2년 있다가 나가야 되는 상황이면 굉장히 2년이 금방 돌아오잖아요. 네네. 예. 근데 이제 좀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면에서 좀 안심이 될 수도 있을 것 그러니까 같네요. 뭐 2년씩 다시 계약을 할 수 있는 것들이고요. 저도 다주택자지만, 제 다주택자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저는 한 번 세입자들 지금 거의 10년째 사시고 계신 분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저는 계속 살던 분들이 계속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저는 오래 사셨으면 좋겠어요. 재계약하는 것도 귀찮거든요, 솔직히. 사시는 동안에. 그러니까 이게 다주택자 마음도 이건 아니에요, 보니까. 임차인들 마음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하나의 좀 이렇게 좀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이거 한다고 강남 집값 잡히지 않아요. 강남은 그냥 모든 자 통틀어서 가장 비싼 가격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강남 집값을 다른 지역만큼 내려오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의향이 보이는 것도 보이기도 하는데 그거와 무관한 겁니다. 왜냐하면 수요가 워낙 많아요. 매매 수요도 많고 임차 수요도 많은데 수요가 많은 데들은 규제로 잡을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인플레이션만큼 그냥 가는 것들이 당연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